네, 이어서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보도국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입 기업들의 타격이 큰데요. 이게 관련 연구로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이 충청권의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이 상대적으로 자금 유동성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타격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CG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조사 대상은 충청권 45개 수출입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가진 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물었더니요. 44%가 3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29%는 3에서 6개월 정도, 16%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출입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는 무엇보다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31개 수출기업의 매출 변화를 봤더니요.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13%였고요. 매출이 25에서 50% 정도 줄었다가 29%, 10에서 25% 정도 줄었다가 13%였습니다. 이 반면에 매출이 유지 또는 증가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쳐서 수출기업의 80%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이 줄어든 원인은 뭔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고요. 네네. 수출지에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류 비용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 사정 역시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인데요. 고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수출입 기업은 47%였습니다. 직원 일부를 무급이나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었고요. 반면에 추가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8%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부 인원의 해고 또는 사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4%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로 추가 상향 조정하고요. 특별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고용 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올해 취업 전망이 좀 어두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용 시장의 한파를 우려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울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 젊은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반가운 소식이죠. 확대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오는 27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과거와 뭐가 다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정안 시행 전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받는 충청권 공공기관은 모두 31개였습니다. 세종이 19개, 충남이 2개, 충북이 10개였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전 17개, 이 세종, 충남북 각각 1개씩 모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모두 51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더 큰 특징은 기존에 교차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전 출신이 충남 공공기관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남 출신이 세종에 지원을 할 때 지역인재 자격을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도가 광역화됐어요. 광역화되면서 대전 지역 학생뿐 아니라 이 세종, 충남북 어디를 지원해도 대전 지역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종과 충남 학생들도 충청권 어디에서나 지역인재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상 지역 인재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채용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 젊은이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떨까요? 당장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기존에 의무 채용 적용 공공기관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24%, 내년에 27%, 2022년 이후에는 신규 채용의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추가된 공공기관 역시 1년 차인 올해 18%를 시작으로 해서요. 해마다 3%씩 그 비율을 늘려서 2024년 이후에는 30%씩을 뽑아야 하거든요.
지난해 이들 51개 기관이 채용한 인원이 대략 한 4,300여 명 정도 됐는데 이 같은 비율을 적용해 보면 올해는 대략 한 1,000명 정도를 충청권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하고요. 앞으로는 해마다 한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하면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해마다 1,300명 정도면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자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지역 인재 자격은 출신지와는 상관이 없고요.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졸공채를 볼 거면 지역 고등학교를, 대졸공채면 지역 대학을 나와야 하고요.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인재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지역 대학을 나왔으면 지역인재로 보는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의무 채용 공공기관을 다음 달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련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